네, 일곱 번째 강의는 야외시대 집락의 구조와 전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원론을 벗어나고 구체적인 유적 유무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시대에는 일본 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농민이 되었던 그런 시기를 말하며 한반도 남부의 무문특시대 중기, 전동시대라면 후기이죠. 그 문화와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원형 환호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서 형태로 나타내는 그 농민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동아시아의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사소의 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권위나 정보 그리고 분석기나 그 원료를 해외로부터 얻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외시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외시대의 시간적 도모입니다. 야외시대는 기원전 7, 8세기 경부터 기원 후 3세기 초반까지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무문특시대 그리고 원삼국시대 아니면 그 전동기에서 삼한시대와 시대적으로 그리고 사회 발전적으로도 거의 겹치며 전반기 야외시대 초기에서 전반까지 이 시기입니다. 아마 스그이시하고 스그이시기 그 간의 경계가 있습니다. 후반기 야외전기 후반 스그이시기부터 니시진시까지로 크게 나눕니다. 야외시대 초기의 속기를 비교해 보면은 이쪽 무문득 시대와 소위 성군리 단계의 속기들입니다만 이쪽은 야외시대 초기의 속기들입니다. 거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문득 시대 중기의 문화와 사람을 받아들이며 야외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락구조론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락구조론은 모든 유물과 유구를 총동원하여 한 시기에 다양한 시설의 배치와 관계를 파악하고 그 안에 스며들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치나 관계의 시기별 변화를 통해서 지락구조의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밝힙니다. 지락 내 제방 시설의 배치나 규모는 절대로 무작위가 아니고 무질서가 아니고 계획적이고 기본 설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지락이 가지고 있는 시대성과 지역성 그리고 당시의 사회 구조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도 또한 지락에서의 존재 방식, 존재 양상으로부터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유물만 뽑아냈고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안정하고 다시 한번 유적 내의 생김새를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시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구 건물에는 먼저 수열 지구가 있는데 그 밖에 그립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립지 건물은 변지 건물, 병원과 고상 건물로 나뉩니다. 기둥급 이런 것입니다. 각 기둥급마다 이렇게 교점에도 기둥이 있는 전부 세워지는 그런 건물, 전주 건물입니다만 그거는 고상 건물로 보고 있고요. 짧은 평, 보의 일강인 것도 보의 일강인 것도 지금까지는 모두 고상 건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 이런 건물들은 이런 고상 건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변지 건물은 우진각, 지붕으로 지구와 공방, 공동 집합장, 그리고 집락을 통합하는 건물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크기와 바닥의 존재 여부, 그리고 크기와 바닥의 존재 여부, 그리고 질도 여부를 등으로 판단합니다. 고성층 건물층 짧은 평 한 칸은 맞배지붕, 일본말로 기리즈마라고 합니다만 맞배지붕 창고이며 전망대는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칸까지는 창고이지만은 그 이상의 전주 건물은 누각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기둥 구멍과 기둥의 크기, 깊이와 형태, 그리고 묘적한 부분이 아니고 그거 감사는 그 지구에 도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도축부의 존재 여부, 요시노관에서 나오는 그 도축부에 있는 그가 도축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건물은 전만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변 상황에서 판단하고 해왔습니다. 바닥 면적이 35에서 40평방미터 이상을 대형 건물이라고 하고 100평방미터 이상을 초대형 건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고가대학 졸업생인데 미요시지에는 야요시대 북부구주의 그립지 건물 250동을 구성하는 그 기동금은 약 2,000개를 다루어서 그릇적 방법의 면적 그것입니다. 도경의 면적, 전체 면적입니다. 지열의 전체 면적, 그거 A라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 이것을 지열의 깊이, 이것을 B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도의 한강, 이 부분의 길이, 단위는 평방미터 아니면 그리고 미터입니다만 그것을 측정하여 B 나누 C 곱배그의 수치를 세로적 그리고 A 나누 C의 수치를 가로적으로 하는 그런 그래프를 작성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4개의 집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A는 여기인데 A는 편지 다목적 건물이고 B는 고층 창고 그리고 C는 면적 좁아지만은 그 아주 깊은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 전만대 이런 건물이고, D는 누각의 그러한 사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전체가 불분명했다 하더라도
보길이 한 칸이 남아 있으면은 그립주 건물을 분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실은 여기 보한칸 건물이 있는데 숫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한칸 건물이지만은 변지 건물. 그러니까 한 칸 건물은 반드시 고상 건물, 보한칸 건물은 반드시 고상 건물이 아니다는 그런 결과도 얻었습니다. 주요를 검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구획시설에는 도랑, 울타리, 도로가 있습니다. 출입구는 단순히 구획시설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열쇠고리 모양의 되거나 문 기둥이나 흙고 만든 그런 다리, 나무 다리가 붙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며 도로로 통합니다. 선착장도 출입구 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주택 이외의 수요에는 깊이 파놓은 그런 저장구덩이, 저장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이나 우물, 그리고 얇고 불규칙하게 파는 일시적인 수납고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 미성품을 보관하기 위한 구덩이를 파기도 합니다. 특히 창고, 저장 구덩이나 고산 창고는 사람들의 식량이나 그 취락에 기저한 재산, 무기 등을 보관하는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지는 관장이 됩니다. 그 관장도 누가 관리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모르는 시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야유시대의 화장실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그런 것이나 파악하지 못한 시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환호 침략의 시작입니다. 야유시대 초기에 환호에는 나카유족, 에츠지 유족이 있습니다. 나카유족은 이것이고 에츠지 유족은 여기입니다. 전기 초에는 이타즈케 유족이 있습니다. 나카유족과 이타즈케 유족 내부가 가까버려 없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츠지 유족에서는 그를 따라 내부에만 주거가 수열 주거가 있습니다. 이 얕고 좁은 환호이지만은 이거 바깥쪽에는 주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주거가 오래되고 안쪽에 있는 주거는 조금 새롭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중앙관장에는 전체를 통합하는 대형 건물 이겁니다. 대형 건물이 있고 그리고 미어동에 그 고산 창고가 있습니다. 관장 대형 건물 고산 창고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야유시대의 논청은 모두를 위한 원형 환호, 그렇죠? 바깥쪽에는 주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안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원형 환호로서 시작됐다, 출발했다. 그렇게 됩니다. 후쿠오카시 이타즈케 유족에서는 이 시기의 무덤이 환호 바깥쪽에 만들어집니다. 묘지를 일산 생활 지역과 분리하는 구조는 이후에 야외 지락의 특징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둘러진 환호는 이타즈케 유족에서는 빨리 폐기되어 전기 후반 이타즈케
시기에는 거주 지역이 남대지와 북대지로도 확장됩니다. 한번 정하는 경계를 바로 보게 하고 나서 더 거지자, 밖으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도 야외 취락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타즈케 이르시기에는 이런 계량형 반호를 만드는데 이타즈케 이 시기가 되면은 이쪽으로 확장하고 이쪽으로 남북으로 확장됩니다. 지락이 커졌다. 그런 것입니다. 야외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반호 지락 간의 규모나 질의 차이는 작고 동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지역 내에서 원형 환호를 둘러싸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없는 마을과 그리고 큰 환호와 작은 환호 사이에는 조금 약간의 격차, 계층 차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야요시대 전반기의 환호는 기본적으로 외부 재반입니다. 바깥쪽에 재반이 생깁니다. 환호라고 하면은 즉시 전쟁이나 지역 긴장 관계와 연결되기 쉽습니다만은 바깥쪽에 덕이 있다면은 그거는 공격하는 사람들 쪽에 유리함으로 내부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덕이 바깥쪽에서 오는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므로 이 시기 환호는 저는 방어적 성격은 비박하며 그에게 성격이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성격이 강해지는 것은 야요시대 후반기에 내부 재반, 환호 안쪽에 재반이 만들어지는 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후쿠오카현 오고오리시 미츠사와北中尾유적에서는 조장크동만으로 둘러싸는 그런 직경 80에서 90m의 원형 환호가 발굴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환호 외부에 위치하는 원형 수요지공원을 방어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조장효로만 구별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교획의 의미가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환호 지락의 확대입니다. 북부구주에서 선입한 그런 환호 집락은 전기 후반 이후에 일본 각지로 확산됩니다. 지형에 따라서 그러한 예를 포함해서 이런 환호도 원형 환호로 포함하여 모두 원형 환호 이거요. 일산지구 시설 전체를 둘러싸는 기본적인 성격도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세 번째는 극의 형성입니다. 중국 사서에 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극가가 아닙니다. 극가는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나오는데 야요시대에 나오는 중국 사서에 나온 문자는 극밖에 없고 극이라면 전치 조직인데 극가하고는 조금 저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야요시대 전반기 신단계 전기 말에서 전기 전반의 북부 구조에서는 농촌이 고대화되면서 중국 사서에 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치 조직이 형성되고 지도층, 수장층이 나타납니다. 무덤의 양식과 한반도계 세헌동권 단위 세문경의 보유 상황을 지배층의 출현을 보여지며 세헌동권, 세헌동모, 세헌동가가 있습니다.
보여지며 그의 형성과 연동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평야의 양상 그 정형적인 예로 극은 동시에 형성되고 극들의 연합체도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하라 평야의 양상입니다. 후쿠오카시 사하라 평야에서는 야요시대 전반기 신단계, 정기 말에서 정기 전방, 전동기류의 분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시다케 의혹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요. 요시다케 의혹 아래에는 노카타 유적, 그리고 아리타 유적, 그리고 이쿠라 유적, 히가시 이르베 유적 등의 동공이나 동가가 한 두 점 정도. 도모와 단위 세문경은 없습니다. 그런 고점 유적이 있고 시다 유적은 여섯 점 나왔는데 요시다케 유적과 이들의 사이 기입니다. 또 그 아래에는 전동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소치락이 있다는 그런 요시다케 유적이 제일 전점에 있고 그 밑에 노카타, 아리타, 이쿠라, 히가시 이르베 그리고 시다 유적 그 밑에 소치락이 있는 그런 계층화를 보이고 있고 그거라는 정치 조직이 생겼던 것을 나타납니다. 이 전동기들은 한반도에서는 오로지 일부 사람들의 무덤에 부전되었습니다. 평양시 전백동 1호명에서는 부조예금이라고 새기는 그런 운임과 세현동권 운임이 이것이고 세현동권, 세현동모가 함께 지도되었고 이를 중요합니다. 이런 근이라면 고대의 수장의 명칭입니다. 일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이라고 합니다. 내완도 오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현동검이나 세현동모 가지고 있다. 부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기들은 일상적인 생활 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수산층의 무덤에 부전되는 그러한 신선한 물건, 기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양상은 북부구주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의 부전된 북부구주의 무덤은 수잔층의 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시다케 다카기 3호 목감명에서 나오는 세형 전동기 그리고 단위 세문경입니다. 일본에서도 지락이죠. 지고집 얼마나 봐도 이런 왕형 전동기는 안 나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고지 무원덕 시대 아마 지고지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왕형 전동기는 안 나올 겁니다. 요시다케 유적 내부에서는 전동기가 오무는 소원강근이나 전동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근친묘로 없어도는 그런 오시 내석지기 위에 방향으로 구획된 도요 전동무기를 보유하는 그 요시다케 유적 요시다케 지구이 지구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요시다케 지구에서 올려다 보면은 직선을 마치고 115.2 변방미터의 초대형 무덤 앞에 건물, 내형 건물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졌고 전체를 통합시켰습니다. 동쪽 입구가 아니고 이거 유적 이름인데 히가시 이르베 유적에서는 내형 건물은 50변방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적을 잡는 그런 내형 건물에서도 요시다케 유적은 115.2 변방미터인데 밑에 있는 그 히가시 이르베 유적에는 550변방미터밖에 없다는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거 안에서 마을 안에
그리고 마을 안에서도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 안에서도 유족 간의 피라미드 구조가 생기고 요시다케 유족 안에서도 수잔증을 점점을 하는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세현동 전동기의 집중은 각 지역에 하나씩 그런 전동기를 독점하는 그런 유족들이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가라츠 중국 사기로서는 말로극, 거기서는 우기군den이라는 유족에서 세현 전동 무기가 많이 모이고 있고 하루노치지 유족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유세명군도 하나 있고 우기군den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노가리도 그러한 분규묘에 그 세현동금이 많이 모이고 있고 하나의 이 극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기부터 벌써 세현동물을 이 지역에서도 만드는데 북부 구주에서도 만드는데 이러한 돈모 그 공부에 그 밑바닥에 그 삼조이치로 있는 그런 돈모는 만드는 돈 찬소는 요시노가리 유족이나 소자기 유족이라서 아래하게 해. 그러니까 여기가 형계탕인데 반대쪽에 내해 있는 진묘하는 그런 유족에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사과평야에는 제품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러한 이타즈케 유족 그리고 사라평야의 요시다케 유족 그리고 가라츠평야에서도 나오고 형계탕 연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었다가 여기까지 유통했다. 그거를 넘어서 벌써 그런 전동기의 유통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잔증의 귀한 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뭔가 연합체는 이 시기로부터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마 니시오다 유족이라는 게 후쿠오카현 지쿠시노시에 있는데요.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 그 제2지점에는 나나이 요르산묘가 있어가지고 그때인 제3지점에는 세현동검 부장하는 그 온감묘를 포함한 그런 구현묘 수잔지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패턴 그것을 분석하면은 이 지점 그러니까 두 지점 이 지점하고 3지점 이 지점하고 제2지점하고 3지점 여기에 공통되는 그러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그러니까 마루 1, 동그라미 1, 2, 11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제3지점에만 있는 15, 16 그런 유전자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없으니까 여기 사람이 일부만 여기에 매장되는 게 아니고 15, 16을 가졌던 다른 지점의 수장도 또한 그 제3지점에 묻혔다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제3지점 그리고 제3지점에서는 45기의 온감묘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판별이 가능한 인거를 남성 23그 그리고 여성 2그 그리고 영유아가 2그로 남성에게 크게 편중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 수잔증은 그 남성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잔증이 나타나서
극이 현존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전노 논노사 사회에서는 마을이 점점 커져가면서 충돌이 불가피해지며 그거 잘 조직된 마을이 우위에 섭니다. 그렇다면 시장층을 통해서 그러한 그 조직이 잘 되는 마을이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지하면은 모두 함께 공멸함으로 이해관계에 그리고 반지하면은 모두 함께 공멸함으로 일본말로 도모다오레라고 합니다만 무너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가 더 그렇지는 않습니까? 대립하고 있는 양쪽을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외시대의 마을은 해외에서 금속이나 공리 그리고 정보를 얻어야 비로소 존립할 수 있는데 그렇기를 해서는 사실 사자를 영접하는 그런 것은 하나의 마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에는 하나의 마을에서는 불가능하며 마을을 조로한 그런 나라, 그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을 벗어나서 평야 전체를 하나로 이끄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와 달리 생존을 위한 만드는 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전해가지고 살 만들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역전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면서 지옥과 같은 그런 반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일반인들은 내일의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먹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그런 선스러운 사람들을 필요하게 됩니다. 뭔지 알 수가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스타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결혼하면은 또다시는 결혼하기가 힘든데 스타들은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가 결혼했다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우승하면은 맥주를 기원 행사로 합니다. 먹지 말고 그냥 맥주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런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낭비다라고 해서 비판이 나옵니다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제일이다, 우승했다 그런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낭비를 하기를 대신에 선스러운 손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로 수잔층 그러니까 논논사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노동 형식이 이런 수잔층을 만드는 그런 기회도 있다,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소아 천황이 돌아가실 때 변상에 있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년에 사람 괜찮은가? 천황 역시 쌀의 왕, 농업의 왕이라서 쌀은 괜찮은가? 내년에 쌀은 잘 나오는가라고 걱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쌀에 괜찮은 전황이라서 그런 말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잔층이 나오는데 지락 내에서는 수잔층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여기 요시다케 유적군에서도 외에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현 이치노쿠치 유적에서도 전체를 둘러싸는 그런 울타리, 이 목재의 열이 일부가
있는데 일부 갖고 돌출해가지고 여기에다 1000만대 그게 나오는데요. 이 위치를 보면은 누구의 것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원을 위한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수장층 근묘에서는 나타나지만은 지락에는 안 보이는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국의 그 나가사키 이키시마 하루노츠지 유적에서는 전기 전반에 두 줄의 환호가 돌아갑니다. 온도계 아래 부분을 당원현으로 돌아가면 24만 평방미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환호의 서쪽쪽 외측에는 외측 여기입니다만 선착장 그리고 도 생기고 주변에는 의문토기인들이 거주하며 대외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가페냐 동부의 극우부인 사가현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도 이 시기 그런 남쪽 20만 평방미터 를 환호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의 중심 지락은 이 시기에 고대해집니다. 고다해화합니다. 그것도 20만 평방미터 정도 안팎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하루노츠지 유적 그 선착장 길이 10m, 8.8에서 9m의 제방 두 개가 하타보고강으로 돌출을 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배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배가 들어갑니다. 주변에서 원형 점토대도기와 삼각형 점토대도기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곳에서 제작되었으며 평형 문mon도기, 평형 문mon도기도 많습니다. 문mon도기인들은 선착장, 건설을 지도하고 대외 교섭을 담당하면서 극우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환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자유를 확보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mon도기 부산묘는 없기 때문에 완내하는 도레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도레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노츠 선착장의 제방은 강바닥에 나무와 자갈도를 가르고 증명의 붕괴 반지를 의한 말뚝을 받고 그리고 나무 껍질로 덮습니다. 그 위에 돌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자갈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부엽 공법도 관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기 전반의 마을의 현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오키 유적이라는 유적에서 나오는 야요시대 후쿠오카현筑前町입니다. 중기 전반에 손인형 온강이 있습니다. 이거 그 손인형 온강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형 온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외면의 성곽과 검은색 줄로 가로 방향으로 전개되는 회화근의 그림입니다. 이 회화근은 크게 A근하고 B근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원관은 A근에서 줄임은 있고 물새가 있고 이거는 곤룡이라고 생각되와 사슴이 있고 이건 지령 그리고 고상가 신고 창고입니다. 그리고 묘정건물 이 두 개가 있고 입대문 입주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누가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태양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근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물새, 그런 조령이라고 생각됩니다.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논작물의 분요, 자손 법령 등의 기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마을의 모습을 그려 평화로운 발전을 기원했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식의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실제 치쿠젠 마치에서는 히가시오다 유적의 묘지에 세워진 그 기동 유구는 장래의 시기에 사용되었다. 그는 입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이 이렇게 해서 깊어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대목으로 세웠던 그런 흔적이고 실제 이러한 기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여기는 3개, 4개를 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 유적의 온갖 그림 위에도 입대목으로 보이는 4개의 세로선가 있고 또 하나는 가로선인데 이거는 가로로 긴 청,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후키나가시라고 합니다만 그런 세장한 벌을 붙이는 곳입니다.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묘지의 대목 왼쪽 옆에는 있는 대청 건물 2개가 있습니다. 12하고 이거는 번호가 없습니다만 11입니다. 11하고 12는 묘정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미근의 하늘 나라 다니는 그런 물새 그 머리가 나르게 부분 별명을 참고로 한다면은 이거 16에는 여기가 새 머리가 되고 여기에 나르 부분 조금 남아있고 여기가 다리 부분에는 그러한 묘정 건물 위에 있는 물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새로 떠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김새의 순서를 검토하면은 말입니다. 13 좀 빼고요. 6에서 8 그리고 10 이런 것은 고산 장고인데요. 세로선이 먼저 그려졌고 가로선이 그 후에 그려집니다. 반면에 단층 묘정 건물 11하고 12는 가로선이 먼저 그려졌고 그 다음에 가로선이 먼저 그려졌고 세로선이 그 후에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고산 건물하고 병옥은 그리는 순서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13입니다. 건물 13은 위치상 묘정 건물 11, 12하고 그리고 입대목 14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묘정 건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단층 건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붕의 그림은 세로선이 먼저이고 나오고 그리고 가로선이 나중에 나오는 그런 그려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의 6에서 8 그리고 10가混沌되어 있습니다. 기둥도 아주 길어서 고산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둥의 수가 많다는 것은 내형 건물 옆에 있어서 고산 창고군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누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있고 곤룡이 있고 지령이 있고 여기 고산 창고가 많이 있고 묘정 건물이 있고 입대목이 있고 여기에 묘정 건물이 있고 그리고 전체를 통합하는 그러한 누각이 있다는 그러한 마을의 모습을 지금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 오키 유적에서 대목의 유적에서는 전기 전반에 1호하고 2호하고 3호하고 4호하고 5호하고 6호하고 7호하고 8호하고 9호하고 10호하고 11호하고 12호하고 13호하고 14호하고 15호하고 16호하고 17호하고 18호하고 19호하고 20호하고 21호하고 22호하고 23호하고 24호하고 25호하고 26호하고 27호하고 28호하고 29호하고 30호하고 31호하고 32호하고 33호하고 34호하고 35호하고 36호하고 37호하고 38호하고 39호하고 40호하고 41호하고 42호하고 43호하고 44호하고 45호하고 46호하고 47호하고 48호하고 49호하고 50호하고 51호하고 52호하고 53호하고 54호하고 55호하고 56호하고 57호하고 58호하고 59호하고 60호하고 61호하고 62호하고 63호하고 64호하고 65호하고 66호하고 67호하고 68호하고 69호하고 70호하고 71호하고 72호하고 73호하고 74호하고
4호구가 생기고 전기 전반에서 후반에는 2호하고 6호가 만들어지고 전기 후반에는 8호구가 만들어져서 2호구에 이어집니다. 이러한 그는 칠학 전체의 북쪽으로 구획하는 그런 북쪽 경계의 그입니다. 그래도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며 묘지 분묘 지역은 항상 내부에 위치합니다. 단층 묘정 건물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3호가 먼저 있고 여기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호로 나가고 그 다음에 2호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온감묘도 이쪽 부분이 오래되고 이쪽 부분이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환화 안쪽의 묘지는 두 개 하는데 야요시대에 이르러서도 지금 사람들과의 공생이 강했던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요시대 후반기가 되면은 강왕조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왕의 존재 증거가 생깁니다. 제일 좋은 증거는 여기 항위 노국왕 금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AD 57년에 하사받은 것입니다. 후반기 초기인 중기 후반 BC 1세기 기원전 1세기에는 이도국의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쿠 미쿠모 이와라 유족에서 그런 왕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노국의 스구 유족에서도 왕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왕묘가 기원전 1세기는 등장합니다. 특정 개인이 넓은 묘지를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30종 안팎의 그런 중국 전환경을 독점합니다. 주변국 왕묘의 전환경은 6점이 제거입니다. 6점 이하이며 극연합체 조기 특수정공의 전정에는 이 두 나라 이도국하고 노국이 위치한다는 셈입니다. 금인보다 50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미쿠모 미나미쇼지 유적에서는 원감묘에서는 1호 원감묘에서는 금우던제 사협 자금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돈제인데 도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도국 왕이 낭랑궁으로 사신 보내요. 한 나라의 신하 외신가 되고 다른 중국 제품들과 함께 한 나라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그런 목간을 장식하는 목간 장식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장되는 사람은 동위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정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미쿠모 미나미쇼지 유적은 바로 여기에 위치합니다. 왕묘는 왕묘는 지구를 둘러싸는 방향구역이고 통수 32m, 남북 31m 이상의 그런 묘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시타니시 지구에는 그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한 변이 약 45m의 반형 환호가 알려졌습니다. 발굴되었습니다. 이 유적의 동쪽에는 원형 환호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게가 미쿠모 미나미 쇼지의 왕묘이고 미쿠모 시타니시 지구의
방형 환구입니다. 그래서 야유시대의 환호 칠학은 방형이 머무는 원형으로부터 원형 안에 방형, 그리고 원형 바깥쪽에 방형, 그리고 원형이 머무는 방형 순으로 전개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형 환구만 있는 것으로 기원전 1세기가 되면 이러한 그 내부에 이러한 그 사각형의 방형 환구가 나오고, 이것은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이거는 필요 없게 되고 방형 환구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쿠모 이와라 유적은 저는 A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이는 방식의 원형과 방형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그 체육대회에 가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버그댄스를 하는데요. 이거는 원형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승배와 상관없습니다. 버그댄스를 가지고서 승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릴레이 견주는 보시는 듯이 사각형 대열로 입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장합니다. 그리고 1번부터 골치까지 승배와 점수가 결정됩니다. 승자, 패자가 생기는 이야기죠. 버그댄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전형적인 예는 축제 댄스입니다. 농어들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추석하고 같은데 8월 13일 날에서 15일 날은 일본에서는 조상을 위한 제사를 합니다. 근데 그 밤에는 다 모여서 춤을 춥니다. 그런 것을 몽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원형으로 덩그럽게 모여 춤을 추며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춤은 사람들 사이에 승패나 등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일상의 그런 상하관계는 무효입니다. 일상적인 상하관계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은 겹쳐져서 정확하게 인원수를 파악하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방형의 극한은 그거는 나는 근대의 행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수가 있고 지각이나 이탈은 허용되지 않으며 계급 질서가 엄격하고 권한 위로 갈수록 크게 됩니다. 변동한 원형 그리고 지배의 방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형 반론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였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자신들 원형 안에서도 분리하는 그가 생겼고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도 방형 환로 안으로 들어가서 면역하는 그런 면역 내리는 그런 수단증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반인들 사이에 분열이 극도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런 분열이 명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분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A유형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요시노가리 유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는 후기 전반의 외호가 지구 지역을 전체 40만 평방미터 이상을 둘러싸고 있고 후기 전반에서 후반에는 나무네각하고 그런 면적은 고단계에는 7,800평방미터, 신단계는 1만
전반메이터입니다. 남내각하고 북내각 2750평방미터 이 두 개의 방향 방구가 나타납니다. 지락 전체의 전문이 외호 동쪽 입구로 들어서면은 남내각과 도로가 끊어져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은 방원형으로 돌치하여 전망대가 세워집니다. 이 부분입니다. 장곡은 여기 지락 서쪽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형태는 모두를 한 곳입니다만 가만히 보면 남내각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사람들은 남내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내각의 돌출 부분은 좌우 대칭으로 각 2개소, 총 4개소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기에는 전망대가 생깁니다. 입구는 2조 방구의 끊어진 부분이 자유로 옮겨져서 갈라지고 있고 꺾어져 있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요르세 모양 이 부분은 요르세 모양을 이룹니다. 후쿠오카현의 아사쿠라시에 있는 히라츠카 가와조에 유적의 지락 구조는 여기서는 기능별로 분화된 구획이 있으며 원형 중앙 구획이 대형 건물이나 대형 창고, 대형 건물이 여기 있고 대형 창고, 내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중앙 구획이고 여기가 관장이 되고 방향환호 A유형에 속하지만 원형 안에 원형으로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구역의 대형 건물은 북쪽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대형 건물은. 그러니까 시장층의 건물은 북쪽에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천자는 남명한다. 그러니까 북쪽에 살고 있죠. 근데 간장은 남쪽에 있고 남쪽을 본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현 시타마치 유적의 후기 조도의 방향환호는 대형환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유형에 속합니다. 여기에 큰 환호가 있고 그 안에 방향환구가 있습니다. A유형에 속합니다. 32m, 곱 12m로 동쪽 구역과 서쪽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서쪽 구역 270평방미터는 나중에는 7m가량 확장되어 300평방미터로 됩니다. 마을 수장 중의 방향환호는 A유형입니다만 서쪽 구역에는 단층 건물 일체 모두 3호에서 1호로 3에서 1호로 하고 변화해가지고 전망대가 한 채 있습니다. 2호 있고 동쪽 구역에는 고산 창고가 한 채 이것도 4호에서 5호 아니면 5호에서 4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의 수장층도 방향환호에 거주하면서 창고와 전망대를 점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고 시타마치 유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망대가 여기 있고 창고는 이 두 동. 이거하고 이거는 수장층의 주거지입니다. 미유형은 후쿠오카시에 있는 노카타 나카바루 유적이 해당합니다. 거기서는 방향환호가 안쪽에 분립줄 건물을 두면서 원형환호 바깥쪽으로 뻗어나갑니다.
나갔습니다. 그 미국가 건물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요를 즐겨주만 있습니다. C형, U형에는 사가형, 센도야마 유적은 반형 반로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야외 후기 후방에서 마르기의 반형 반로 집단의 중앙이 관장이 있고 북서쪽의 모서리에서는 고산 창고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로 바깥쪽 집단인 BCD는 각각 100m 정도 떨어져서 A를 둘러쌉니다. 이들에게는 창고도 관장도 없고 분명히 A와는 격차가 생깁니다. 분묘도 속계 도감묘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속감묘는 A의 속감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격차는 무덤에서도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단층을 의한 방향환로의 존재와 함께 창고궁이나 관장, 전망대, 대형 건물 등 취락의 중요한 시설들이 정작 방향환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시노가리 유적에서 전망대는 남북의 내각근, 남내각하고 북내각근인데 가시면 아시죠? 전체를 둘러싸는 반로에는 그런 전망대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전기 전반내 이치노쿠치 유적에서는 전체를 감싸는 그런 울타리가 조금 도르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를 위한 전망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요시노가리 단계라면은 외호에는 그러한 전망대는 없어지고 내각에만 그런 전망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내각은 관장을 그리고 북내각은 전체를 통합하는 초대형 건물을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라츠카 가와소의 유적에서는 고산 창고나 관장 그리고 대형 건물은 지원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카타 나가하라 유적, 나카바루 유적에서도 그리고 시타마치 유적에서도 다목적 건물, 고산 창고, 관장, 전망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센도야마 유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형은 고분시대 스잔층 주거지의 전시이며 앞서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야요시대의 스잔층 지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환로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단서는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 마에다야마 유적의 야요시대 후기 말의 스잔층 인고르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의 A그룹에서는 성인, 남녀,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것도 남성, 여성인데 A그룹의 성인, 남녀 한 쌍의 인골이 3조가 주도되었는데요. 시간 측정 값 분석에 따르면은 이들은 모두 직계 가족, 부모 아니면은 자녀 또는 현재 자매이며 한 사람은 출산 흔적 경험이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향환로 안에는 이러한 직계 가족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을의 스잔층의 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직계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구 유적구는 지유형에 속합니다. 직선적인 외곽선과 방형의 도시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동기, 철기, 유리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노국의 광영 공방이라도 적은 정도입니다. 이 북쪽 조지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지고 도시의 싹이 보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카모토 비 유적에서는 그러한 어제 이야기했던 그 교정의 남단부입니다. 거기 그르작하는 북쪽으로 사월이 그런 방향의 큰 흙이 흙방입니다만 언덕의 남쪽 경사면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내덕에서 노구구항의 고초의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살아있으리라 생각되는 그런 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바나마치 유적에서는 그러한 직선적인 구획의 환호가 나오고 그 외곽선이 확인되고 그 구에 병행하는 그러한 대형 건물도 기동 근문도 일부인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그 고탄다 유적에서는 1호지 교지에서는 야요시대 후기 중반에 유리 건방입니다. 거기서는 동쪽 벽에 작은 도경은 야외의 1호 도경과 작은 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리코고 그리고 한옥의 도제 주형 이런 도제의 연범입니다. 그게 나오고 유리 영액을 주입할 때 고부집 위에 올려놓은 그런 도제의 색각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薬의 미제품도 나왔습니다. 이런 유리만 생산했던 유리 제품만 생산했고 그리고 스에이다 유적에서는 2,000평방미터 이상의 방형 환호를 둘러싸는 그런 전도기 생산 공방이 있고 여기가 공방입니다. 건물이 한쪽에 치우치고 있었고 여기는 건지가 되고 아마 주저했던 것을 여기서 연범위에서 빼놓고 마용해서 전도기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남쪽 그는 분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기하고 있어 서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획이 연속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안트리나 그리고 연범 그리고 도가니 그리고 돈제 그런 것이 많이 나왔고 여기서는 전동기를 주저했다. 그런 것입니다. 스그 사카모토 유적도 그렇습니다. 1차에서 5차 발굴에서 마요시대 후기의 마천동 공방 받침한 마속재 주조트 그리고 연범이나 돈모나 작은 돈타그의 중심을 만드는 그런 안틀 그리고 산물 그리고 돈제 그리고 전동으로 녹여 고부집에 붓기 위한 도가니 주조용 병 그리고 손품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방은 방형 한평 약 10m쯤 한쪽 위에 단층 주조 건물이 있으며 야외에는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방은 구로다 유적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곳에 적어도 세 곳에 있었답니다. 그런 것을 가진 아마 도시적인 집락도 야요시대의 일부에는 생겼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야요시대 해총입니다. 야요시대에는 농촌과 많습니다만 그거와 달리 어업과 해상무역을 교역으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저는 해총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마을도 존재했습니다.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 미토코 마츠바라 유적에서는 오구가 튀어나왔으며 동시에 발굴 면적이 유사한 그런 사가형 야스나가타 유적과 비교해 볼 때
속도의 수량 비율을 살펴보면 속도의 비율은 주거지 한 등당 1등당 미토코마츠바라 1에 대해서 야스나가타 유족 5 정도가 됩니다. 속도는 미토코마츠바라에서는 13점 나왔는데 야스나가타 유족에서는 63점 나왔습니다. 그러나 5배 정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속도는 적어서 아마 농업도 그런 정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밖에 농업은 안 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미토코마츠바라 유족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국 전학 반란정하고 화천이 총 6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만토기, 난난토기, 그리고 무몬토기도 나왔습니다. 난난토기는 3점 이상 나왔습니다. 오천이 동아시아 세계의 무역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가면서 회천이 됩니다. 회천은 하루노츠지 유족을 제외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주 면적이 작습니다. 근데 야요시대의 중국 동조는 긴키 지역에서 한반도 경로상에 위치하는 그런 해청에서는 일상생활 지역에서 지구에서 한 4점 이상 유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현 중국 고을을 해청에서는 하루노츠지 유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파편만 나옵니다. 미토코마츠바라 유족에서도 중국 고을은 파편만 나옵니다. 반면에 원현 중국 고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스그 유족군이나 미쿠모 이와라 유족군에서는 고대 큰 침략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정은 거의 안 나옵니다. 미토코마츠바라 유족에서는 지금까지 발악을 했는데 한 점도 없고 스그 유족에서는 한 점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청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급은 전직 권력을 가지고서 해청을 통제합니다만은 해청은 교육을 통해서 중국 동정을 사용한 그런 교육 네트워크 통해서 그급을 통제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쿠모 유족에서는 본산 반조 2호 지역에서 그 독일에서는 불가 88평방미터의 발굴 조사 교육에서 30점 이상의 난난토기가 나왔습니다. 기존도 다양하고 난난이 고주가 예상됩니다. 이도 극연합체인 조기 정권과 중국 완조 아니면은 난난 대방군과의 외교 교류 담당하면서 글자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제일 산층에 있고 중층에 이러한 해청이 담당하는 교육 네트워크 있고 그 밑에는 대마도하고 사만의 일산적인 교육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도 있고 농촌에서 발전하는 그런 그것도 있고 그것만이 그치지 않고 그러한 작은 마을이지만은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해청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